북극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뉴욕 일원에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화요일과 수요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취임 첫날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국경 폐쇄, 이민자 대량 추방 등이 예상됩니다. 연방 재무부가 소셜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한 돈을 전액 반환하고 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위조와 변조를 방지해 보안이 강화된 연방정부 차원의 신분증 리얼 아이디가 법안 통과 20년 만에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방지 강화를 위해 개찰구 양쪽에 뾰족한 금속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란 반응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극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뉴욕 일원에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화요일과 수요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밤부터 기온이 급 강하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운 날씨가 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26도, 최저 기온은 화씨 10도로 예상되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8도에 머무는 강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최저 기온은 화씨 9도, 수요일은 화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도 예상돼 체감 온도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소 기온이 올라가지만 낮 기온이 화씨 27도에 머무는 영하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북극 폭풍은 미 전역 48개 주에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보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추위에 앞서 내일은 뉴욕 일원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 4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결빙이 예상돼 월요일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편 월요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추운 날씨에 취임 연설 등 절차를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추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취임식 참석자들은 따뜻한 옷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LA에서 발생한 화재가 바람이 잦아들고 저온의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진압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관계자는 가장 큰 규모의 산불 중 하나인 팰리세이즈 화재가 지난 72시간 동안 추가의 확산 없이 27%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실 면적은 2,300에이커가량입니다. 관계자는 이스라엘에서 지원한 소방관이 이날 도착했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파견한 소방관 등과 함께 5,0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턴 화재는 55% 진압됐습니다. 소실 면적은 약 1,500에이커입니다. 단독주택 4,356채를 포함해 건물 총 7,55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스트 화재는 100% 진압됐고 오토 화재 진압률은 85%입니다. 전날 발생한 리틀 마운틴 화재도 진압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7명은 이턴 화재의 희생자입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턴 화재 일부 구역에선 대피 명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주말까지 LA 카운티 지역에 기상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적색 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유리한 날씨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최저 기온이 평균보다 15도 낮은 섭씨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 19에서 20일엔 다시 계절성 강풍 산타아나가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취임 첫날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국경 폐쇄, 이민자 대량 추방,
16의사당 폭동 수감자 사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등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한 트럼프 일기의 여러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바이든이 한 거의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그리고 첫날에 그중 많은 것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엔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만나 취임 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실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취임 첫날에 에너지, 경제 관련 규제 완화, 불법 이민자 추방, 16의사당 사태 연루자 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조처 등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중 비범죄자에 대해서는 추방 집행을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40만 명의 이민자들이 현재까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고 학생 비자 조건을 위반한 유학생 등 특정 그룹도 추방 우선순위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추방에는 군용기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주 방위군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이민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도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하고 트랜스젠더를 군대에서 추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두고 마약 사범 약 2,500명을 무더기로 감형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하루에 단행된 것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사면, 감형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마약 사범 약 2,500명을 감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의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늦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로써 나는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이들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12월 1일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12일엔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했습니다. 이 역시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 감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엔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0명의 감형을 발표하면서 남은 임기 중에 추가 사면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적 우군들에 대해 포괄적 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방재무부가 소셜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계속 지급된 소셜연금을 환수하고 있는데요. 2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한 돈을 전액 반환하고 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연방재무부는 15일 소셜연금 환수 조치를 통해 이미 3,1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년 전부터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이미 사망한 수혜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추세라면 내년까지 약 2억 1,5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에는 1899년 이후 사망자 1억 4,200만 명의 기록이 있는데 재무부는 일단 2023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수액 규모가 2억 달러를 충분히 넘을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수혜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지속해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부와 함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 측은 지금까지 회수한 소셜연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구 접근권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소셜연금 부당 수령 행위는 법적 처벌은 물론 수령한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르브릭 재무부 차관은 이번 회수 작업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련 사기를 처벌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조와 변조를 방지해 보안이 강화된 연방정부 차원의 신분증, 리얼아이디가 법안 통과 20년 만에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안보부와 교통안전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리얼아이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뉴욕, 뉴저지 등 50개 주 주민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리얼아이디가 있어야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리얼아이디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만으론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기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항 보안 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를 들어갈 때는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리얼아이디법은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뒤 지난 20년 동안 시행이 연기돼 왔습니다. 각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 청장은 연방의회는 9.11 테러 이후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 리얼아이디법을 만들었다면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기능을 겸한 리얼아이디 발급을 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주 정부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신청 후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뉴욕시가 1145억 달러 규모의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망명신청 난민 지원 비용을 줄이고 정신질환자 치료와 치안 강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새 회계연도를 위한 1145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승인했던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보다 25억 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작년 11월 시의회가 수정 발표한 계획보단 약 500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경제 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늘었고 망명 신청자 지원액도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보다 13억 달러 줄어든 27억 달러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억 3,700만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지원을 강화하고 3,200만 달러를 구금된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뉴요커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에 6,300만 달러, 세입자 법률 지원 서비스에 76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는 아파트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와 연결해주기 위해 시장실 산하, 공공참여 유닛 등에도 22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뉴욕시 공원국 청소 확대에 1,240만 달러, 쥐 개체수를 줄이는데 92만 4천 달러, 거리 미화 530만 달러도 배정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치안 강화와 살기 좋은 뉴욕 만들기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주요 부서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시경 예산은 61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실제로 집행한 NYPD 예산보다 감소했습니다. 소셜 서비스국과 노숙자 서비스국 예산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와의 예산안 협상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방지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개찰구 양쪽에 상단이 뾰족한 모양의 금속 난간을 설치해 양손을 짚고 뛰어 넘어가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승객들은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전철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재정 손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개찰구에 철제로 된 스파이크를 설치합니다. MTA는 이번 주부터 맨해튼 렉싱턴 애비뉴,
59 스트릿역 개찰구에 금속 난간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찰구 양쪽 상단에 뾰족한 모양의 금속 난간을 설치해 양손을 짚고 뛰어 넘어가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설치 이후 해당 전철역을 이용한 승객들은 MTA의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무임승차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몸을 숙여 개찰구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임승차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MTA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연평균 5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초부터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슬라이드 패널 구조의 신형 개찰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이 방식 역시 도입 초기부터 온라인에서 구조상 허점을 이용한 무임승차 방법이 공유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MTA는 이번 철제 스파이크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및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위해 해외에 파견한 IT 노동자를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한 북한 개인 2명과 기관 4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북한 정부의 무기거래 관련 부서 라오스에서 북한 IT 근로자를 고용한 위장회사 2곳, 위장회사의 북한 간부 2명, 북한 정부에 전자장비를 공급한 중국 기반의 회사가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가 해외 근로자가 벌어들인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 징수해 김정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여기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1월 13일을 뉴욕주 한인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론김 의원이 발의한 뉴욕주 한인의 날 선포 결의안을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미주 한인 이민 122주년을 기념해 2025년 1월 13일을 뉴욕주 한인의 날로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한인 커뮤니티의 업적을 기릴 수 있어 기쁘다며 그 세대를 살았던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들이 모두 선조들 덕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시가 타이머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과 뉴욕주 공화당 소속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 뉴저지 공화당 제프 밴드류 의원은 15일 맨하탄 혼잡통행료 종식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맨하탄 혼잡통행료가 폐지될 때까지 MTA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연방교통부 내 감찰부서에 MTA가 지난 5년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종합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 완료돼 공개될 때까지 연방교통부가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뉴욕주가 25에서 5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4일 2025 신년 연설에서 뉴욕주에 거주하는 25에서 55세 사이의 성인들이 간호, 교육, 기술, 공학 분야의 뉴욕 주립대 및 뉴욕 시립대 소속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할 경우 수업료와 수수료, 교재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무상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무상교육 프로그램 방안이 입법화될 경우 뉴욕주 내 25에서 55세 성인들은 누구나 수업료를 내지 않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며 간호나 교육, 기술 분야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안은 뉴욕주는 2030년까지 약 4만 명의 간호사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 공립학교도 교사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2023년부터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